성종시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3일 을해 첫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호조판서 정승조가 사하려기를 지금 포평에서 신에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명하셨으나 이미 사관원의 논박을 당하였으니 공사를 시행함이 마음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의 제주와 기량은 본래 본직에 맞지 않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배와 기와 갑, 말, 갑 등의 일은 경이 마음대로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상고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다만 기와 값을 종에게 준 일은 관가에 관계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 비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3일 을해 두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사원이와 사례기를 그늘에 보현이 아랜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와 흥판한 일을 의금부로 하여금 근문하게 한 것은 외국과 사설이 서로 매매하였기 때문입니다. 특근데 예조판서 노공필이 제포 첨사에게 청탁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일이 발각되자 특별히 내버려 두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노공필은 이익을 늘리는 일에 편지를 보냈으므로 대신에 도리가 없으니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전세를 조운할 때 사선에 값은 군자창의 오래 묵은 쌀로 주는 것이 예인데도 정승조는 검눈에 받아들인 세 곡식으로 주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공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노공필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늘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다른 사람 때문에 편지를 붙였을 뿐이니 공문할 수 없다. 그리고 호조에서 개품하기를 세 곡식을 주게 되면 거가 50녀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니 이는 그대들이 잘못 듣고 쌀인 것이다 하였다. 김사원이 다시 아뢰기를 웅천제포 등지에서 장사치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외국과 사설의 통할까 염려했으입니다. 저가 만약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면 편지를 받을 필요가 없을 터인데 노공필이 그릇되게 편지를 보냈으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공필의 편지가 이익을 늘리는 데 관계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갑자기 주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그 편지를 가져다가 내가 장차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3일 을해 세번째 기사 지중 추부사 이 약동의 졸기 철조하고 부의를 보내어 제사 지내기를 예대로 하였다. 이 약동의 자는 춘보이고 본가는 성주이며 즉 호조판서 이덕선의 아들이다. 정통 신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신민년에 문과에 올라 사섬시 직장이 되었으며 갑술년에 감찰에 제수되었다가 황간 경감에 제수되었다. 무인년에 유장으로 청거되어 특별히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고 기묘년에 어버이가 늙어서 사직하고 청도 군사가 되었으며 신사년에 군사를 사직하고 부모의 약을 보살폈다. 이모년에 부모의 상을 당하였고 갑신년에 상기를 마치고서 선정관에 임명되었으며 병술년에 종부시 정으로 옮겼다가 당상관에 올라 귀성부사에 제수되었다. 무자년에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경인년에 제주 목사에 제수되었고 가보년에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에 제수되었으며 정유년에 대사관에 제수되어 특별히 가선대부를 더하여 천추사로 북경에 갔고 무설년에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다. 이민년에 호조 참판에 제수되고 병오년에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정민년에 한승부 좌연으로 옮겼다가 이조 참판으로 전직하였다. 기유년에 가정대부를 더하여 개승부 유수에 제수되었으며 경솔년에 자헌대부를 더했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지중추부사로 옮겼다. 신년에는 늙어서 사직하고 금산에 물러가 살다가 이때 이르러 조울하였는데 나이가 78이었다. 시호는 평정인데 이를 맡음에 법도가 있는 것을 평이라 하고 너그러이 즐기고 잘 끝마친 것을 정이라 한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약동은 천성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굳세고 확실하여 청렴하다고 일컬어졌다. 여러 차례 외직에 보임되어 특별 훌륭한 공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조 참판이 되었으면
마침 판서가 오랫동안 외방에 있게 되자 혼자 정병을 맡아 주의함이 청탁에서 많이 나왔다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도청관 유자광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병조에서 본도의 낭청이 표신이 없이 서문장 주윤문을 배초하여 그 모자를 벗기고 취초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국문하기를 개청하였습니다. 이는 낭청이 한 바가 아니고 부총관, 조관과 한근이 함께 입직하여 적간할 때 주윤문의 투구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입계하여 취재하고 오라고 불러서 취초하였을 뿐입니다. 대개 장사로서 죄를 범한 자는 취초할 때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약 병조의 살인바와 같다면 무릇 공사하는 자는 반드시 모자를 쓰고서 대좌하게 해야만 옳겠습니까? 또 이런 무리들을 반드시 모두 표신으로 부른다면 이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 병조의 살인바에 의하여 도총부에서 비록 병권을 잡고 있다 하나 어찌 마땅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하고 여겼었다. 그런데 지금 아는 바를 듣건대 과연 이와 같다면 도총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순장을 배초하는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예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패초는 초패로 초치함이다. 패는 홍색 목패로 표면에는 명자를 뒷면에는 초치하는 자의 성명을 적었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글로 아뢰기를 난관을 보내어 범경과 야차랑에게 말하기를 두 나라의 통신은 별도로 부계가 없고 단지 인신으로 증언을 삼는데 이번에 온 석에는 인신의 전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에 가져온 석의 인신과 대소가 같지 않으니 사실을 취할 근거가 없어 접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에서 입계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먼 곳의 사람이 대해를 무릅쓰고 고생하며 내조하였으니 비록 국왕의 사신으로 대우하지는 못하나 또한 관대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므로 성상하여 내가 지극히 증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였더니 야차랭이 대답하기를 이 앞서 국왕의 서계를 받아온 것이 한 번이 아니었고 저도 3번 내조하였었는데 모두 아무 일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이처럼 범상하지 않은 일이 있어 국왕의 사신으로 대접하지 않으신다면 첫째 국왕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고 둘째 도주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며 셋째 대국에 과실을 저지르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석의 인적이 같지 않은 것은 억적하건대 유구국의 대신이 차고한 소치인 듯합니다. 답하는 석에 이러한 뜻을 갖추어 기록해 주신다면 제가 장차 대신에게 두루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말하기를 국왕이 비록 이번 일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을 책망하겠는가? 다만 중간에 간사한 자를 다스릴 것이다. 또 너희들이 국왕의 서계를 받아 대마도에 도착하자 도주는 다만 문인을 주고 호송하였을 뿐인데 그 인신이 거짓인 이 연유를 어찌 너희들에게 책망하겠는가? 또 이번에 온 서계가 비록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허용해 주시어 접대하여 보낼 터인데 어찌 너희들을 허물하겠는가 하니 야차랑들이 말하기를 상상의 덕이 지극히 중하나 다만 이보다 앞서 왔을 때는 모두 접견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 고향의 친척들이 영광으로 여겼었는데 이번에 성상의 덕을 입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북에는 나무 조각이나 두꺼운 종이 조각에 글자를 쓰고 증인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였다가 뒷날 서로 맞춰 증거로 삼는 물건 부신이다. 관대는 동평관에서 접대함을 말한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사관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돈 많은 자는 마땅히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지금 선가는 1,000녀석이고 거가는 단지 50석인데 정승조는 작은 이익을 증하게 여기고 큰 비용을 가볍게 여겨 이에 세 곡식을 써서 선가를 주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필시 두 강과 충주 강변에 사는 사람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위는 마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마음은 실제로 사리를
경영한 것입니다. 또 노공필의 첩부 김귀사는 본래 부상대구로서 외물의 무역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김귀사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 김파회가 또한 그 생업을 이은 자인데 노공필은 대신으로서 청탁하는 편지를 써서 부탁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장관대 모두 공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의 일은 공문하는 것이 옳으나 노공필의 일은 어찌 억적하여 추국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로 279권 성종 24년 6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어째서 노공필을 공문하도록 청하였는가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파회의 종 마금이 공초에서 그 주인이 노공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져다 보았더니 이 일로 인하여 간이 보호하고 마음을 기울여 살펴 주시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인하여 갔는지 알 수 없으나 보호하고 마음을 기울여 살펴주도록 청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로써 공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노공필은 의금부라여금 추국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승정원에다 불렀다 묻도록 하라 하였다. 노공필이 아뢰기를 제포에 편지를 보낸 일은 지난 신해년 겨울에 첨남 김파회가 와서 말하기를 친가의 종이 제포에 사는데 돌봐달라는 일로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므로 신의 생각에 종을 돌보아 달라고 청하는 것은 강구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 그 말에 의해서 편지를 써주었을 뿐입니다. 포수의 예물을 몰래 매매하는 일은 나라에 금령이 있는데 김파회의 종이 비록 매매로 인하여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에게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고하였다면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어찌 감히 금령을 무릅쓰고 청탁을 통하여 스스로 나라의 법을 범하였겠습니까? 제포의 관리도 어찌 감히 신의 청을 들어주어 법을 어기고 매매를 허용하였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종을 보호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니 공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79권 성종 24년 6월 1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치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수문장을 패수하여 모자를 벗기고 땅에 꿇게 한 것은 도충부에서 비록 전례가 있다고 하나 애당초 수교도 없고 승전도 없었으니 구습에 따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랫바와 같이 여러 장소를 예대로 모두 폐수한다면 선전 편시는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또 조옥 외에는 비록 사음부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취초할 때 모두 모자를 벗길 수 없는데 하물며 폐를 받은 수문장을 모자를 벗기고 땅에 꿇게 한 것이 옳겠습니까? 실제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출범한 후에 불러서 오도록 하여 취초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병조의 살인마가 대체에 과연 옳다. 대신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도청부에서 여러 장소를 바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표신을 가볍게 자주 출납하는 것은 비록 폐단이 있다 하나 일의 대체로서 헤아려 보면 마땅히 표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고 2급의 한시라는 의논하기를 수문장에게는 오로지 문을 지키는 일을 맡기고 있으니 잠시도 문을 떠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청부에서 마음대로 부르는 것은 일의 대체에 있어 실수한 것입니다. 또 일마다 아래고서 표신을 내는 것도 번거로우니 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추문할 일이 있으면 출범한 후에 추문하여도 어찌 지체됨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임원주는 의논하기를 표시는 여러 장소를 명소하는 데 쓰이는 것이니 도총부에서 만약 수문장을 공문하는 일을 가지고 바로 아래고서 내어 쓰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표신의 사용이 중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부장은 수기하는 여러 군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도청부에서 매번 패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수문장의 임무는 단지 문을 출입하는 자를 금지하고 살피는 것이니 그 임무가 부장에 비하여 혹은 가벼운 것인데도 도리어 표신을 사용한다면 일의 대체에도 마땅하지 않게 됩니다. 배를 써서 부른다 하더라도 해로울 바가 없습니다. 하고 허정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수문장은 맡은 바가 가볍지 않으니 대개 춤은 진퇴에 관계된 절목은 한때의 의논으로 법을 정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으며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임금은 신의를 기본으로 하고 군사를 호위로 삼아 내외의 사문에 장수를 보내어 지키게 하고 있으니 밖이 단단하면 안이 굳은 것은 이치와 형세가 그런 것입니다. 성문의 개폐는 계문부를 쓰고 내문의 개폐에는 표신을 쓰니 이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다만 밖이 비록 크기는 하나 아니 실로 중하니 만약 한 간사한 사람이 선전 한 배를 훔쳐 차고서 사문에 거짓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 문을 지키는 자들이 다투어 따를 것이니 일이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따를 빠질 것입니다. 수문장이 선전 표신을 보고서 도총부에 보고하고 병조에 전하여 알려서 함께 살펴 출입하게 한다면 의심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표시는 중대하여 위로부터 출납하는 물건이니 비록 일로 인하여 아래고 써낸다 하더라도 일이 가벼운 데 관계될 경우 도청부에서 수문장을 구문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병조에 입문하고서 계달라에 실행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도청부는 입직한 장사들을 총괄하여 살피기 때문에 입직한 부장을 배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수문장이 간혹 실수한 바가 있으면 도청부에서 즉시 불러서 오게 하여 취초하고 죄를 청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추국하게 될 때마다 곧바로 표신으로 아뢰게 되면 과연 가볍게 자주 하게 되어 옳지 않습니다. 구례에 의하여 준대하게 한다면 그의 대체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균,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수문장은 직책이 문을 지키는 데 있으니 잠시라도 처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청부에서 만약 명령할 바가 있으면 감결하여 명령해야 하고 주문할 일이 있으면 출근하기를 기다려 출국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유진은 의논하기를 수문장은 별도로 표신을 받아서 문을 지킴으로 진실로 검건의 예가 아닌데 도청부에서는 단지 검건만을 거느리면서 어찌 마음대로 진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한 일이 있으면 병조에 이관하되 만약 일이 긴박하여 부득이하면 계달하고서 추국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강자수는 의논하기를 수문장은 맡은 바가 가볍지 않아 표신이 없이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만약 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출근할 길을 기다려 취초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신주는 의논하기를 수문장에게 반드시 패를 주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는 것이니 도청부에서 마음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불러서 물을 일이 있으면 아래고서 표신을 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도청부는 직책이 금위를 관할하고 있어 입직한 장사들을 모두 교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구문할 일이 있으면 부장과 군사들을 배로 부르는 것이 구리에입니다. 수문장은 관할하는 바가 단지 문뿐인데 구문할 바가 있다고 하여 곧 아래고서 표신을 낸다면 이는 부장이 수문장보다 못한 것이고 표신의 사용이 실로 경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부장의 예의에 의하여 패를 써서 부르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무릇 장사의 어패를 받고 진에 있을 경우 선전 표신이 없으면 진퇴시킬 수 없습니다. 수문장 역시 어패를 받았는데 도청부에서 때없이 마음대로 부르는 것은 굴령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주문할 일이 있으면 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기달, 박근, 윤효손, 송영, 이육, 이형손은 의논하기를 선전 표시는 지극히 중하므로 가볍게 출납할 수 없고 수문장의 임무는 가볍지 않으므로 도청부에서도 임의로 진퇴시킬 수 없습니다. 부득이 기한에 미쳐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면 아래고서 표신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기묘하지 않은 일은 채직한 후에 불러서 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유수는 의논하기를 수문장은 골문의 출입을 살피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다고는 하나 또한 수기하는 예의에 해당합니다. 대개 수기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도청부에서 모두 교찰할 수 있어 수문장을 구문하는 바가 많은데 반드시 선전 표신으로 부른다면 상달하는 것이 번거로워 일이 더러 지체될 것입니다. 또한 선전 표시는 대내에서 호령하는 데 쓰이는 바이고 도청부에서 수문장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유사에서 항상 행하는 공사입니다. 유사에서 항상 행하는 공사에 대내에서 호령하는 표신을 쓴다면 일이 거의 뒤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굴령에 있어 대장은 위장을 부르고 위장은 부장을 부르며 부장 이하는 차례로 그 아래 사람을 부르는데
어지한 표신을 써야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도총부는 수문장에 대해서 그 강요이고 재단이며 또한 대장이 미장에 대한 것이나 미장이 부장에 대한 것과 같은데 어찌 유독 이 경우에 있었으면 의심하여 패소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하여 배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세의 규범은 비록 부득이하여 방지하기는 하나 입법의 마땅함은 응당 근거한 바가 있으므로 그 대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최수는 의논하기를 신이 보건대 중국의 권무는 모두 지위가 중요한 환관으로 하여금 숙직하게 하고 무릇 여러 아문의 공사로 인한 출입은 모두 일시를 쓰니 그 미를 중히 여기는 것이 지극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문장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다만 도청부는 권리의 수기 군사를 전담하여 총괄하고 있으므로 수문장도 그 통솔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소한 일에 반드시 아래고서 선전표신을 낸다면 채통에 해가 될 듯하고 만약 모두 불러오게 한다면 금이가 또한 소홀해질 것이니 출번한 후에 주문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지금 여러의 의견을 보건대 광명의 의견이 옳은 듯하다. 그러나 부장은 예대로 모두 패소하고 수문장은 출번한 후에 불러서 묻는다면 해담이 있지는 않겠는가. 승정원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승제들이 모두 아뢰기를. 대장이 외방에 있으면 미장과 부장과 통장이 모두 대장의 명령에 따르지만 입직하게 되면 모두 대내로부터 준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럿의 의견이 모두 이와 같은데 병조와 도총부는 마트마가 각각 다르니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의의하게 하여 일정한 법을 세우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수문장, 부장, 수종장, 입직하는 겸사복과 외성의 문을 지키는 호구는 모두 선전표신으로 부르되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만약 구문할 일이 있으면 출번한 후에 불러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전표시는 군국의 긴급한 일에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배다. 그 모양은 원형으로 앞면에는 선전 두 글자가 뒷면에는 어압이 있었다. 주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의금부에서 관리와 양반계급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기관이다. 또는 그 감옥 금부옥을 말한다. 구문은 연행하여 신문함이다. 계문부는 나라의 도성의 문을 여닫을 때 사용하던 신부이다. 좌부는 걸레에 드리고 우부는 상서사에 두어다가 상직하던 호군에게 주어 합부하고서 문을 여닫았다. 감결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이다. 의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고한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다.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것에 근거하여 재결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병조와 도총부의 전지하기라. 검군의 호령은 마땅히 대내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제부터 만약 부장, 수문장, 수종장과 일제 폐를 받아 입직한 사람들과 외성의 문을 지키는 호군, 입직한 겸사복 등은 비록 구문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전 표신 외에는 마음대로 패초할 수 없고 반드시 출번하는 날을 기다려 불러서 묻되 만약 긴급한 일이 있으면 개품하고 표신을 써서 준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14년 6월 1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호조판서 정승조는 연전에 이극돈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사섬시와 동래 웅천 등 고을의 관리가 공포의 승수를 지나치게 촘촘하게 하여서 받아들이도록 독촉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한다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였으므로 예조와 호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배의 길이와 너비, 승수를 상세히 정하였었는데 금년 3월에 정승조가 그 승수를 높게 하고 견량을 마음대로 고쳐서 받아들이도록 독촉하였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공포를 이미 실어와 서울에 도착한 자는 모두 바칠 수 없어 백성들의 원망이 막심하였다. 지난번 충청도와 경상도 두 도의 전세 수납을 위해 충주 가흥리에다가 국가에서 장차 창고를 설치하려고 군부를 뽑았다. 그래서 안동부에서 군부 100명을 내었는데 역사를 맡은 관리가 일명마다 면포 한 필, 쌀 한 두를
거두어서 통틀어 면포 100필, 쌀 200두를 충주에 사는 정승조의 종에게 주고 정화 2천장과 바꾸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마침 강창이 역사를 정지하게 되자 안동에 사는 백성들이 쌀을 돌려받고자 본골에 장을 오려고 하였다. 정승조의 종은 호조에 호소하기를 종은 약속대로 이미 정화를 준비하였으니 창고의 역사가 비록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숫자대로 관하에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정승조가 값의 다수를 불문하고 정화의 시가에 따라 곡식과 받고 군자에 보충할 일을 충청도 찰사에게 의문하였는데 이극돈이 쌀과 배를 돌려받고자 안동부사로 하여금 와주를 붙잡아다가 주문하게 하였더니 기와 값의 쌀과 배는 한결같이 전의 수와 같았다. 이 극돈이 호조에 입문하여 물으니 정승조는 이미 충주의 군자에 보충하였다고 회보하였다. 이 극돈이 재차 왕복하였으나 정승조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로써 미뤄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승조는 가흥창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서로 통하여 두 도의 군업에서 함부로 쌀과 배를 거두어 상인들에게 준 것이 또한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다. 사복시에서 거두는 말값은 어승마 이외에는 모두 여러 고을에서 가지고 있는 면포로 채워주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정승조는 사조, 산호, 백동, 서글산, 잉징달, 두허미, 귀봉, 두가이, 역자, 김성동, 흥산 등이 바친 말의 값을 마음대로 사슴시로 하여금 주게 하였더니 사슴시의 관원이 법에 의거하여 다시 하렸으나 정승조는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억지로 주게 하였다.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두면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금년에 조운한 사슴의 값을 예전에 묵은 쌀로 하지 않고 새 쌀로 주도록 외람되게 개청하였다. 정승조는 해조의 판서로서 이처럼 불법한 일은 많이 행하였으니 국가에서 대신에게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간하여 추국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야 멋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5일 정축 5번째 기사. 병조에서 금년 겨울철에 평안도의 별도 부방을 또한 임자는 예의에 의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개품하니 이극균을 명수하여 물었다. 이극균이 와서 아뢰기를 배산에 거주하는 야인들은 삼위에 예속되지 않고 별도로 한 부락을 이룬 자들입니다. 연전 여름 창성의 변경 넘어 90리의 땅에 이 종류의 야인으로 와서 배를 만든 자가 있었는데 창성 사람 강교복 등이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죽였으므로 오랑캐가 드디어 분을 품고 의주 등지에서 노략질을 하며 보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삼위의 야인이 이미 정성을 보냈고 적의 주장 조다랑 하북도 기순하였으니 염려할 만한 자는 배산의 적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불과 40~50명이니 금년에는 조전장을 보내지 말고 여러 곳에 있는 목책의 군관 32명 가운데 8명을 줄이고 파진군 16명 가운데 9명을 줄이고 별군관 50명 가운데 15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사민은 건주의를 말한다. 중국 명나라 초기에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남만주 일대의 여진을 초모하기 위해 영락 원년 1403년에 설치한 미소이다. 올양업의 주장 아합출, 어허출이라고도 하며 이 영도하였으며 영락 3년 1406년에 알타리의 동맥과 천모가 입조하여 건주의 도지휘사가 되었으나 그 후 건주 좌위를 설립되었고 건주 좌위는 동맥과 천모가 사후 다시 좌우위로 분리되어 건주위는 건주 본위와 건주 좌위, 건주 우위 등 3위로 되었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6일 무인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옥살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초안을 보면 노모인은 기생의 간부에게 피살된 듯하다. 정윤과 정숙지 등은 사실대로 아뢰고 숨기지 않았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모두 보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 옥사는 매우 중대하고 일에 관련된 자가 모두 밀양에 있으니 마땅히 일에 익숙한 조관을 보내어 국문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6일 무인 두번째 기사. 호조의 참판 김자전과 참이 김우신이 와서 아뢰기를
판서 정승조가 금문받는 일은 모두 신들과 함께 의논한 바인데 유독 정승조만 추국하시니 신들은 공사를 시행하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관원에서 판서가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뢰었기 때문에 판서만 군문하는 것이니 혐의하지 말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6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영안부도 절도사 원중거가 사조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8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성현 등이 사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은 일신의 미약함으로 높은 지위에 처하여 한 세대를 다스리고 만가지 명령을 내리느라 본주한데 어찌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은 법제로서 기강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명한 제왕은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며 금석처럼 견고하게 하고 사시처럼 신이 있게 하여 아래 위로 통하여 다르게 쓰임이 없고 유사에게 맡겨 동요된 바가 없습니다. 이래하여 사방의 기강이 풀어지고 베풀어지고 숭고한 위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삼가대전을 살펴보건대 무릇 잘못 판결된 사송은 세 차례 다시 호소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대저성상의 고명하신 식견으로서 사람들의 실상과 거짓, 일의 간사하고 올바름을 환히 아시는 바이나 반드시 유사에 맡겨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 번의 이른 후에야 그만두는 것은 대개 이루어진 법을 삼가지켜 백성의 원통함이 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위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실수가 없고 아래로는 간사하고 무함하는 관리를 막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말동의 송사는 한 번에 결정하였습니다. 법으로는 응당다시 호소하이 하는데 이제 특별히 청리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물러나서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들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해사의 회과에 법에 의거해 다시 심리하고 심리가 혹 잘못되었으면 법리에게 맡겨서 교찰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신충으로 재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필부가 벌이는 송사의 득실은 비록 국사에는 무관한 것 같으나 임금이 법을 굽히는 조짐과 백성의 사정이 통하지 않는 패단은 그 관계된 바가 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차자를 올린 의도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다만 전에 신미가 부당하게 얻은 노비를 부렸으므로 심정성에게 증음하고 묻고 사무라이건 분간하게 하여 결정하게 한 후에 신미에게 화명의 기록을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지체하고 바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신미가 재상이므로 승정원으로 하여금 불러서 타이르게 하였는데 두세 번에 이르러도 신미가 끝내 바치지 않았다. 신미가 만약 거짓됨을 없다면 마땅히 즉시 상언하에 호소했을 터인데 신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심회와 신말동이 모두 죽고 청송관도 모두 채직되자 신미가 비로소 만분지일의 요행이라도 바라고 상언한 것이다. 이 일뿐만 아니라 대개 유사에서 이미 분간하였고 이 일의 자체가 명백한 것인데도 간혹 상언하에 호소하게 되면 승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명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에 신미의 상언은 내가 공평하게 머물러 두도록 명령하였었는데 이 차자의 말을 보고는 내가 매우 심하게 허물하였으나 내가 어찌 그대들의 마음을 어기겠는가. 다시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화명은 노비의 명단을 말한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8일 경제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행 남유리와 사례기를 의금부에서 노공필을 추국하도록 청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는데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노공필의 편지를 보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노공필을 추국하도록 청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노공필의 편지에 단지 아무개가 일로 인하여 가니 보호하고 마음을 기울여 살펴달라고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행 남유리와 사례기를 정승조는 본래 용렬한 사람이므로 그가 호조 판사가 된 것이 사람들의 뜻에 차지 않아 당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제 범한 바가 이미 탄로났고 추문한 일도 모두 그의 사실입니다. 호조는 일이 기묘하므로 상관을 오랫동안 비울 수 없습니다.
정승조의 범한 바가 이와 같은데도 참판과 참의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따랐으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승조를 파직하고 아울러 김자정과 김우신도 국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라. 사관원에 찾아와 김자정과 김우신은 거론하지 않고 단지 정승조만 논하여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김자정 등은 고문할 수 없고 정승조는 추국이 끝나지 않았으니 또한 갑자기 퇴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김사원이 와사례기라. 이번에 정사서의 아들이 상언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을 보내어서 그 일을 다시 추국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장원은 중환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면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단서를 열었으면 장리의 무리가 반드시 이를 끌어내어 번잡하게 호소할 것이니 이를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대원이 전교하기를 정사서를 추국한 것이 미진함이기 때문에 고쳐서 분간하도록 한 것이니 사관원에서 옳지 않게 여기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모두 아뢰기를 정사서가 범한 바는 행대 어사가 들추어낸 바이고 재차 경찰관을 보내어서 이 일에 관계된 사람을 추국하니 모두 이미 공초에 승복하였는데 정사서만 승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정사서가 반드시 면할 수 없기는 하나 추구하는 일에 미진함이 있으니 이제 다시 추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사관원에 전교하기를 정사서의 이 일은 다시 분간함이 마땅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계옥이 아뢰기라. 이 형이 죽은 것은 큰 의혹이니 청간대 별도로 위관을 정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또 듣건대 지난달 경기감사가 화리양에 도착하여 선군을 점검하였는데 강화군 40여 명이 모두 빠졌으므로 감사가 이문하여 국문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참사가 번가로 면포 세피를 받아들이고 방면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는 실로 큰일인데 감사가 끝내 반락하지 않고 단지 선군으로 하여금 물러가 있게 하였을 뿐이니 청컨대 행대를 보내어 추국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형의 옥사는 비록 종사에는 관계없으나 또한 대벽이니 명도령 이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화량 첨사는 불법한 일은 사헌부에 선언한 바가 매우 옳으니 속히 대원을 보내어 국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황계옥이 또 아뢰기를 강원도의 허다한 9년이 어찌 축출할 자가 없겠습니까만 이번 전초에 중등이 겨우 4명이고 하등은 없으니 출척하는 도리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연필상과 윤호가 의논하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된 것과 정리가 절박한 것, 나는 등의 일은 위관을 정하여 추구하는 것이 예이나 이 같은 옥사는 위관을 보내어 추구한 예가 없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일의 의혹에 관련된 것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위관을 정하여 함께 추국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당상관 이철견 정괄은 모두 나라의 중신이고 바간성 채수도 일에 익숙한 재상이니 단지 상세하게 추구하여 원통함이 없게 할 뿐이고 또한 위관에게 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강수인의 옥사는 애매한 일이어서 신이 전날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이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도록 아뢰은 것은 만약 승지로 하여금 묻게 한다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성상의 뜻을 알고 그의 실정을 말할 이치가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지 반드시 위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신이 명백히 아는 바인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죄 없는 자를 죽이느니 차라리 실형한 책임을 짓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형의 죽음은 강수인이 구타한 후에 있었으니 강수인이 죽인 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허정승이 이 일은 신이 명백히 아는 바입니다라고 했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였다고 지적하는 듯하다. 정승은 엄령의 도리를 조화시키는 자인데 강수인의 일에 관련된 사람이 신장의
많이 맞았으니 만일 죄 없이 장을 맞게 되면 반드시 화기를 손상시킬 것이다. 정성은 과연 강수인이 죽인 바가 아님을 아는가?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허중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이 영을 죽인 자를 안다면 어찌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증인이 모두 신의 친족과 노예이므로 이로써 강수인이 죽인 바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이 이념하지 않고 두 번이나 깨달아했으므로 아마도 무리가 있을 것이나 신은 삼공에 재직하고 있어 국가의 이 일을 모두 참여하여 들을 수 있으니 이제 사형수의 억울함을 보고서도 협의하여 아뢰지 않는다면 대의에 옳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성주시로 279권 성종 24년 6월 23일 올리오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노공필이 사직하는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성상께서 알아주심을 입어 지위가 세상에 이르렀으니 만극한 은혜가 신에게만 유독 후하시니 마음과 힘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생각이 어긋나 번번이 허물을 얻었으니 제포에 편지를 보내어 종을 보호해달라고 청한 일에 이르러서는 대성의 논박을 신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신을 못났다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곡진하게 보존하고자 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준하기는 하나 신은 실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 억지로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기록만 더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직사를 바꾸시어 공의에 맞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기는 예로부터 어려운 것이니 임금이 만약 그 신하를 알아주면 신하가 어찌 그 임금에게 부끄러워하겠는가? 제포에 편지를 보내니라 비록 의심스러운 글이 나왔다 하나 사람들의 말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내가 이미 경의 아랫말을 들었는데 어찌 경을 의심함이 있겠는가? 번거롭게 사직하지 말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실로 279권 성종 24년 6월 23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양전 순찰사 박안승이와 사례기를 이에 앞서 양전할 때 제주 등 세 고을은 모두 청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청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79권 성종 24년 6월 25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었다. 도총부의 사례기를 전에는 입직한 군사가 채직 및 식대할 때 남서의 부장이 본부에 와서 고한 후에 패를 내어 돌려가면서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제안에 부장, 수문장 등은 반드시 표신이 있어야만 불러올 수 있게 하였으니 채직, 식대할 때 부장이 본부에 와서 고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전에 전제한 까닭은 도청부에서 기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수문장 부장들을 부르기 때문이었다. 만약 응당 시행해야 할 공사가 있으면 부장 수문장은 스스로 마땅히 나아가 고해야 할 것이다 하여다. 우성지 한사문이 아뢰기를 군사의 채직, 식대 등의 패는 위장소에 있으므로 채직, 식대할 때가 되면 부장이 먼저 도청부에 고한 후에 위장에게 고하고서 패를 내어 돌려가면서 보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이 패를 쓰게 된 원인을 묻자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유리한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바로 도청부에서 사사로이 만든 것이며 또 전문이 아니고 다만 한 면에 아무 곳이라고 쓰고 한 면에는 식대, 채직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에 내린 전지는 금위와 수문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제 다시 정교하기를 만약 공사가 있으면 부장 수문장이 스스로 마땅히 도청부에 나아가 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수문과 금위가 도리어 허술해져서 전지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또 수문장 부장이 공사를 빙자하고서 사사로이 멋대로 행동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부장은 25명인데 사소의 입직은 다만 각기 1명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본청에 근무하고 있으니 만약 공사가 있으면 본청에 있는 자가 나아가 고할 수 있습니다. 또 채직, 식대는 법에 본래 정해진 때가 있으니 그때가 되면 비록 패를 돌리지 않더라도 군사로 하여금 스스로 나가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 패는 그 유래가 이미 우리들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장이 녹사로 하여금 도청부에 고하게 한 후에 이 패를 돌려가면서 보이고 채직식대하게 하며
부장 등은 직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수문장은 다른 임무가 없고 오로지 수문을 맡고 있어 그 장소를 떠날 수 없다. 만약 부장이 퇴직, 퇴직을 도청부에 구하게 되면 잠시 이런 예정대로 시행하고 만약 응당 시행해야 할 공사라면 본청에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청부는 존엄한 곳이니 위장이 녹사를 시켜 구할 수는 없다 하였다. 식대는 공력을 치르는 사람이 순서대로 돌려가며 밥을 먹는 일이다. 그렇구나.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예조의 판서 홍기달, 참판 송영은, 전참의 안침, 정남 권빈, 좌랑 남궁찬, 전라도 양전 순찰사 박안성, 경상도 양전 순찰사 윤효순 등은 함께 의논하여 정치 구순영, 정준남, 황준겸, 이연, 박사화 등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찰관에 의망하였으니 청와대 공급이기인의 율로 좌제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용서하도록 명하였다. 공급이기인의 율은 추천한 사람이 적재가 아니거나 재능과 기량으로 보아 마땅히 청거되어야 할 자를 청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노공필이 또 사직하는 글을 올려 말하기를 육경은 직무를 나누어 각기 그 소속한 자들을 거느리고 백성을 불쌍하게 하므로 그 맡은 바가 매우 중하니 이 직책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이 바른 연후에야 아래 사람들이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 같은 자는 번번이 허물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래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지극히 간절함을 살피시어 신의 직사를 바꿔주소서 했으나 비답을 내려 윤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재용감의 모물을 마음대로 화매한 호조의 관리를 분문하지 못하게 하다. 사헌부 지평 남유리와 쌀의기를 신등이 듣건대 재용감의 모물을 호조에서 틀이 모지라졌다고 핑계하여 화매하였다고 하기에 그 문부를 가져다가 살펴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본감에 온돌이 있는데 모물이 불붙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틀이 모지라졌다면 마땅히 그 관사의 관리를 죄주도록 정하고 취품하여 고쳐했어야 하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마음대로 화매하게 하여 창고에 남아있는 술은 적고 화매한 수는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인들과 서로 통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돌린 것이니 청컨대 호주의 해당 권리를 공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관에게 물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호주판서 정승조, 참판 김자정, 참의 김우신을 명수하여 물으니 정승조 등이 아뢰기를 재용강임에서 첩보하기를 모물이 해충의 손상으로 모두 모지라져서 장차 쓸모없게 되었다 하기에 본조에서 가져다가 보니 과연 혹은 반만 모지라기도 하고 혹은 모두 모지라져서 국가에서 장차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매하여 미천이라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를 물으니 재용감의 치자, 삼보초, 군자감의 시경, 성공감의 초완 등의 물건은 그 수가 매우 많아 모두 취품하여 화매하지는 않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사와 외방 여러 고을의 물건은 해조에서 그 있고 없음을 헤아려 더러 화매하기도 하고 더러 수매하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가감하여 구경에 대비하는 것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물도 본감과 평시서로 하여금 시준에 따라서 감찰하여 화매하기를 정하였는데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움이 용납됨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용감의 모물을 호주에서 모두 가져다 보았으며 평시서에서도 모두 보고서 시가에 따랐는가? 아니 정승조 등이 아뢰기를 모물은 중, 하 두 등급으로 나누어 신등이 그 중 각기 서너 장씩을 보았으며 평시서에서 함께 감찰하여 일일이 살펴보고서 시가에 전하였습니다. 자, 정교하기를 이것은 구문할 수 없다 하였다. 그렇구나. 초원은 억세를 말한다. 평시서는
시장의 점포, 도량형, 물가에 관한 질서와 상인 보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5일 정해 5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황경인은 영안의 면포와 잔물을 나무 농과 대나무 상자에 담아서 몰래 그 종에게 주어 배에 실어서 본가에 보냈으니 추국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6일 갑무자 첫 번째 기사. 왕비의 탄일이므로 권정내로 진하하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남유리와 쌀에기를 이조의 관리가 양정경찰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외람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용서하도록 명하시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의 관리가 어찌 뇌물과 청탁을 받았겠는가 말하지 말라 하였다. 남유리 또 말하기를 호조에서 모물의 화매를 외람되게 한 일은 일단락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승조가 아랫말을 듣건대 제 영감에서 해충의 손상으로 털이 모질아져서 장차 쓸모없게 되었다고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 평시서로 하여금 함께 감찰하여 시가에 따라서 화매하게 하였다 하니 그 일은 공평한 듯하다 하였다. 남유리 아래기를 호조에서 품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매하게 한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그 모물이 어찌 모두 쓸모없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만약 본색을 추안하여 보게 된다면 털이 모질아진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즉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남유리 아래기를 호조의 당선관들은 하루도 곤란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판사는 한조의 장으로서 만약 국문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채직시킨다면 관직을 비워두는 패단이 많을 것입니다. 사관원에서 적발한 일은 정순적 혼자 범한 바이지만 모물을 화매한 것은 세 당선관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채직시켜야 마땅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모두 한관으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홍기다리와 쌀에기를 국가에서 이번에 유구 국왕의 서계안의 인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신을 이에 거추의 사신으로 취급하여 대접하고 험관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서계를 쓰면서 간사한 실상을 기재하게 했는데 신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진실로 허이람 이 서계를 가지고 국왕에게 복명하려 하겠습니까? 만약 국왕의 도서를까 하나가 아니라면 저들이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 글을 써서 사신을 보내어 답할 것이니 이것도 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주에게 하사에 유시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영돈이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유구 국왕에게 있어게는 반드시 답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일은 전날 하의하셨을 때 신들이 이미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온 사신이 강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거절할 말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답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전날 이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계가 진실로 거짓이어서 우리가 답하는 서계를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서계가 진실로 국왕의 서계라서 저들이 사신을 보내어 회답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접대할 것이니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익급배는 의논하기를 유구 국왕의 서계에 답을 쓰는 것은 전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전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이제 유구 국왕이 보낸 물건들을 받았고 또 우리도 회봉하는 물건이 있으니 답서가 없을 수 없으며 저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온 사신이 실제로 유고국에서 보낸 바라면 우리가 그 세계에 답하지 않더라도 사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인적을 의심한 일이 있다고 국왕에게 고할 것이고 국왕은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변명할 것인데 어찌 우리의 답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호종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유구구의 석에는 답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야차랑 등이 청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번에 답을 쓰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하였으며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유구국왕의 사신을 이미 거추의 예로 대접한다면 인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인을 아울러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온 사신이 또 마땅히 강청할 것인데 굳이 거절하기는 어려우니 사실대로 답한다면 비록 그가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저가 스스로 변명하고자 다시 사신을 보낸다면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었지 어렵겠습니까? 하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지금 사신을 거쳐 예로 접대하는 것은 서계의 인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만약 답을 써달라고 강청한다면 국가에서 끝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이며 저들이 왕래하는 것까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으며 요지는 의논하기를 요구국은 본국과의 거리가 멀어서 이 앞서는 사신이 더물었는데 그래야 권단이 이것이 진실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가지고 온 인적이 명백하지 않음이겠습니까? 이제 이미 명백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는데 저들의 변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답서를 청한 것은 이제 단지 서로 서계로 답하더라도 진실로 해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2조에서 김희정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라. 김희정은 전에 형조 정랑으로 있을 때 청렴하지 않다고 좌제되어 폐고되었으니 대간의 논박은 당연합니다. 그가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마땅히 청리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2급의 노사신의 허종,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에 관련된 정의는 말하기를 선상의 갑신, 면포 34필을 김희정의 첩의집에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했으나 김희정은 두 차례나 형신하여도 끝내 승복하지 않다가 마침내 은유를 입었으니 이처럼 애매한 일로 종식토로 패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그 추언을 상고해보면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초한 말이 명백히 김희정의 상언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김희정은 두 차례나 형신을 받고도 승복하지 않았으며 세월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과연 여러 사람이 얻는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패고는 종식토로 관리가 될 수 없게 합니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7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정승주를 자헌대부 하남군으로 박승지를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윤원호를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으로 조위를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김은기를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이종호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로 신수근을 통정대부로 호주 참의로 구치군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김자정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김우신을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한직으로 간.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군관 선석필에게 하서하기를 더건대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방어한다고 하니 진실로 가장하고 기뻐서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한다 하였으니 이 극균이 아랫바에 기인한 것이 없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남누리와 사리기를 윤원로는 전에 2조 참판을 맡았을 때 박납한 일이 발각되어 파직되었는데 이제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었습니다. 시전의 금지를 관장하고 전택의 성서를 청리하는 것은 진실로 청렴하고 건실한 자가 아니고서는 이를 거르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물며 청리의 혈족은 은혜로서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 청컨대 받고 임명하도록 하소서. 노공필은 상인들의 청을 들어줘 편지를 수령에게 보내었으므로 본부에서 지금 공문하기를 청하고 있으니 노공필이 혐의를 느끼고 사직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있었습니다.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단은 바로 상공으로서 나라의 경중에 관계되는 일로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비답을 도로 거두시고 추국하여 주의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대개 사람에게 한 가지 실수한 바가 있다고 해서 종신토록 쓰지 않음이 옳겠는가? 윤언노는 해조에서 의망하여 제수한 것이니 어찌 청리라고 하여 사용하지 않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삼공에게만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법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남유리 아래기라. 윤언노는 워낙 개과 천선할 자가 아니므로 사림들이 경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책을 맡아다가 만약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온전하게 하는 바가 아니니 청컨대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10년 전의 이 일을 어찌 또 다시 말하는가? 사람이 요순이 아닌 바에야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만약 다시 그르치는 바가 있을 때 죄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김사원이가 사례기를 어제 이 정사에서 병조에서 본조의 정랑 이세영을 중추부 경력으로 띄워올려 제수했으니 이는 필시 이세영이 당상관에게 청탁하여 스스로 차지한 것일 것입니다. 이세영과 병조의 당상관을 아울러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또 윤원노는 전에 배로 방납한 일이 발각되었으나 더불이 성상의 연회를 입어 죄받는 것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승부 좌윤에 제수되었으므로 매우 적합하지 않으니 청와대 개정하도록 하소서. 노공필은 흥판하는 첨남에게 편지를 주어서 수령에게 청탁을 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되어 취획하기를 청하자 노공필은 무리가 있을까 염려해 글을 올려 사직하였는데 도리어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려서 그를 총애하셨습니다. 대저직책의 중환재상이 물러나기를 바라면 이와 같이 답해도 좋지만 노공필의 사직은 진실로 허락함이 마땅한데 더구나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까지 더하셨습니까? 노공필이라는 자는 진실로 비답을 봉안함이 마땅한데 지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니 청와대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아니 참교하기를. 윤은노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노공필에게의 비답은 이미 내려주었으니 도로 거둘 수 없다. 이세영의 일은 마땅히 병조에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했다. 김사원이 다시 하랬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은노는 본래 제주와 식견이 없는데도 천리라는 인연으로 갑자기 이 품에 이르렀다. 부귀가 이미 지극하였으나 이익을 도모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대간의 논의가 마땅하다. 노공필은 전날 수사할 때 그 앞이 노사신이 세조의 불교 좋아하는 마음을 인도한 일에 눈물을 뿌렸으니 양심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이로써 자녀가 집안에 있으며 그로서 뜻을 동료시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